로다지 썰전. 현대차 그룹의 미래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의 심장,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정말 가장 뜨거운 기업 중 하나죠. 그 배경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폭발적인 성장세가 있고요. 그런데 이 성장을 두고 시각이 좀 엇갈립니다. 이게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뤄낸 필연적인 결과일까? 아니면 그룹의 울타리를 넘어서 독자적인 생존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일까? 오늘 저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현대오토에버, 과연 그룹이라는 안정적인 온실을 떠나서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친 들판에서도 살아남을 동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가? 저는 그룹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그 핵심적인 역할과 또 이미 검증된 신사업의 성장세를 볼 때 현대오토에버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봅니다. 뭐랄까, 이미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근육을 충분히 키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룹 의존도라는 태생적 한계가 여전히 명확하고요. 특히 AI 같은 신사업의 미래는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그저 기대감만 가득한 안개 속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네, 그럼 제 낙관론의 근거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오토에버가 보여준 그 성장의 질을 봐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역성장도 없었어요. 연평균 12.7%라는 정말 경이로운 매출 성장을 이어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익률 역시 4% 중반에서 6% 사이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아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과연 단순히 그룹 내부의 일감을 받아서 가능한 숫자일까요? 저는 체계적인 사업 역량과 기술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성과라고 봅니다. 연평균 12.7% 성장. 물론 대단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이 어디서 왔는지를 좀 냉정하게 봐야죠. 결국 현대차 그룹이라는 거대한 캡티브 마켓, 다시 말해서 그룹 내부 계열사라는 그 안정적인 고객 안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본질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릅니다. 특히 신사업의 성과는 그룹의 후광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클라우드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0%나 성장했습니다. 올해 전체로는 1,000억 원 돌파가 확실시되고요. 이건 단순히 그룹의 IT 자원을 관리해주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서 시장의 클라우드 전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스스로 사업을 키워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은 인상적입니다만 그 역시 주 고객이 그룹사라는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시험대는 외부 시장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에 짓고 있는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예로 들어보죠. 과거에 현대오토에버가 신공장 프로젝트에서 올리던 시스템 통합, 즉 SI 매출은 보통 한 150억에서 2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메타플랜트에서는 그 규모가 500억에서 600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폭증했어요. 이게 단순히 IT 설비가 많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대오토에버가 자체 개발한 40여 개의 핵심 솔루션을 기반으로 공장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맡고 그 결과 더 높은 부가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룹의 필요를 넘어선 독자적인 기술력과 수익 모델을 확보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닐까요? 그 성장세와 기술력의 진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성장의 본질을 좀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말씀하신 모든 성과의 뿌리에는 결국 현대차 그룹이라는 절대적인 수요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오토에버에게는 안정적인 기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넘기 힘든 구조적인 한계이기도 하거든요.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AI 전략만 봐도 명확합니다. AI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지 또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 결정하는 최종 오너십은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에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의 역할은 그 전략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거나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치죠. 스스로 사업 방향을 주도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지원과 제안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룹의 방향에 맞춰서 최적의 기술을 제공하는 핵심 파트너라는 의미로 해석해야죠. 파트너 관계는 맞습니다만 저는 주도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엔비디아 GPU 5만 장 도입 이슈를 한번 보시죠. 이 칩의 통상적인 가격만 따져도 최소 2조에서 최대 4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그런데 정작 현대오토에버는 이 막대한 투자를 직접 자살로로 떠안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칩으로 대체 무엇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아직도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칩을 유통만 할 건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빌려줄 건지, 혹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조차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아니라 여러 검토 중인 옵션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새로운 기회 앞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건 당연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2조 원이 넘는 투자 앞에서 사업 모델조차 불투명하다는 건 리스크 그 자체입니다. 대외 경쟁력 역시 마찬가지고요. 스마트 물류 분야에서 외부 고객 수주 1건을 확보한 것, 분명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죠. 회사 스스로도 본격적인 대외 사업 확장은 2026년 이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외부의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의 화려한 성과는 뭐랄까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꽃과 같습니다. 그룹의 전폭적인 투자와 수요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외부 시장이라는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과연 지금처럼 활짝 피어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큰 물음표입니다. 바로 그 온실 속에서 그냥 안주한 것이 아니라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줄기와 뿌레를 만들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확장성 문제를 좀 더 깊게 파고들고 싶은데요. 메타플랜트의 성공을 단순히 그룹 내부 프로젝트의 매출 증가로만 보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거기에 적용된 40여 종의 핵심 솔루션을 현대오토에버가 직접 개발하고 자체 테스트베드에서 수없이 검증한 뒤에 실제 양산 공장에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외부 업체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SI 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수익성 높은 자체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자체 기술력 확보. 네, 그건 중요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과연 외부 시장에서도 통할까요? 당연히 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메타플랜트는 일종의 성공 방정식을 증명한 사례거든요. 이 모델은 앞으로 그룹이 지을 국내외 다른 공장에 얼마든지 복제하고 확장할 수 있는 강력한 청사진이 됩니다. 한번 검증된 성공 모델은 계속해서 쓰이기 마련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저는 그 복제와 확장이 그룹 내부라는 전제 하에서만 유효하다고 봅니다. 메타플랜트가 현대차, 기아, 모비스가 합작한 프로젝트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내부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BMW나 도요타가 그들의 스마트 팩토리를 현대오토에버에 맡길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수주 절벽을 겪지 않았던 이유를 회사 스스로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룹 내에서만 연간 4,000개에서 5,000개의 IT 프로젝트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온실의 실체입니다. 만약 그룹의 투자가 줄거나 전략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급한 것은 내부의 성공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지원이 끊겼을 때를 대비한 외부 경쟁력을 하루빨리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외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준비가 바로 AI 인프라 사업이라고 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강력한 AI 역량이 필수적이니까요. 엔비디아 5만 장 이슈에 대해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슈가 터지기 전부터 현대오토에버는 이미 국내외에 4개의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AI 개발용 그래픽카드, 즉 GPU를 직접 구매하는 대신 필요한 시간만큼 클라우드를 통해 빌려 쓰는 서비스, 이른바 GPUS, GPU as a 서비스도 이미 기획하고 있었고요. 기획하고 있었다는 것과 실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준비된 역량입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없던 사업을 갑자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준비하던 사업의 규모를 폭발적으로 키울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인 셈입니다. 그룹의 최종 방향이 정해지기만 하면 즉시 이 거대한 인프라를 운영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점, 이 점이 중요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준비된 기업이라는 거죠.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만 저는 수행할 역량이 있다는 것과 수익성 있는 사업 계획이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2조 원이 넘는 투자를 앞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 IR 담당 부서에도 공유되지 않을 정도로 기밀이라는 건 글쎄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역량이 있다고 해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에 무작정 뛰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죠.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역량이 있다는 말만으로는 이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 역량이 결국 최종 제품인 자동차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면 그 가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프트웨어 사업의 성장 한계를 지적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여기서 엄청난 잠재력을 봅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모빌진의 매출을 보시죠. 불과 얼마 전까지 분기 300억 원대였던 매출이 최근 600억 원대로 퀀텀 점프했습니다. 2배로 뛴 겁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단순히 부품 하나를 더 파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현대차 그룹이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의 두뇌가 이제 현대 오토에버의 제품으로 바뀌고 있다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금융적 증거입니다. 매출이 2배로 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수익 구조의 본질을 봐야죠. 바로 그 점입니다. 자동차가 스마트폰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그 운영체제 OS를 장악하는 기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능이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같은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내놓을 텐데 그 모든 서비스가 모빌진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구동됩니다. 구독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그 기반이 되는 모빌진의 가치와 수요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저는 그 지점을 좀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독 서비스가 늘어나도 현대오토에버는 간접적인 수혜를 볼 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현대차의 구독 서비스 매출을 현대오토에버가 직접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결국 현대 기아차의 신차 판매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소비자들이 얼마나 비싼 소프트웨어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그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걸 독자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판매와 소프트웨어 채택이 꾸준히 늘어난다면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 현대차가 전략을 바꿔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의 차량용 OS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SDV, 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기술의 글로벌 표준이 지금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정해진다면요. 현대오토에버의 입지는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모든 달걀이 현대차 그룹이라는 단 하나의 바구니에 담겨있는 매우 위험한 형국입니다. 종합해서 제 입장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클라우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차량 소프트웨어라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강력한 성장 엔진을 세 축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I 인프라라는 거대한 날개를 달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룹의 든든한 지원을 발판 삼아 이뤄낸 명백한 기술적 성과이며 그룹의 울타리를 넘어 스스로 비상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청신호라고 확신합니다. 제 의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의 눈부신 성과가 그룹 내부의 안정적인 수요와 투자 덕분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룹이라는 온실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AI 사업의 불투명성과 그리고 외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는 본질적인 질문에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안락한 울타리를 벗어나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통해 현대오토에버가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룹 내의 핵심 파트너라는 현재 역할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독립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현대오토에버의 다음 행보를 면밀히 지켜보시면서 과연 이 기업이 온실 속의 꽃으로 남을지 아니면 거친 들판의 소나무로 성장할지 저희가 나눈 두 가지 관점을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